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다 마무리 읽고 좋았던 부분들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영상도 재밌으니까 클릭해서 보세요. 네. 가난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 아주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왜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기나요? 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보다는 나는 자유를 원해, 내 삶의 자유를 원해, 하지만 이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대에서 자유롭게 산다면 돈이 막대하게 필요하죠.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떤 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현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활용해서 내 남은 미래를 전체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부족함도 없어. 근데 검소하는 것도 좋아. 근데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식의 삶은 가치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의 가치를 또 가족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가족들 중에서 삶의 가치가 쇼핑하는 거에 두는 게 있고 그냥 장장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에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에 실패해서 그 사업에 실패한 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받질 못하고 제가 그 빚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이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유는 제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를 정말 그 신께서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그렇게 시련을 엄청나게 주시면서 강리치 너는 그 부분을 너는 꼭 알아야 해 하면서 경험을 크게 하게 해주신 이유로 저는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돈은 나 자신이구나, 얼마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정말 돈이 없고 내가 갚을 돈이 많으면 정말 하루가, 여기 이제 김송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빚이 있다는 건 하루가 막 진짜 몇 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안 가고 그리고 한 달이 몇 초 지나는 것처럼 빨리 온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고달픈 삶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난은요, 명상이나 독서로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로 회복이 가능해. 그렇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도 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곤은요, 예의나 품위도 없대요. 음식을 굶을 정도로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도 없어지는 거죠. 빚을 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요 부분을 읽고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달처럼 길고 하루가, 또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지는 거죠.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달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세도 못 내는데 왜 이렇게 월세 낸 날은 빨리빨리 또 다가와.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또 가족의 아주 그 뿌리와 줄기를 이루는 말이 근간인데 이 근간을 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체시키는 거죠. 또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고 울분이 쌓이니까 몸에 화가 생기고 그러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가난하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경제적인 수입이라든지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수분 충족을 자주 하신다거나 이러면서 건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이렇게 몸에 화가 생기니까 건강도 해치게 되는 거죠. 의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이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굳이 상처받을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을 막 늘어놓고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고 세상의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격분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관계조차도 부셔진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해요. 뭐 그렇게 믿는 걸로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부자를 경멸을 할 수는 있지만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뭐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실행을 하게 해. 그리고 고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게 만들어주고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해야 하니까 저축하게 되고 또 고민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도전하다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 부자가 되잖아요. 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자, 우선 부자가 그렇다면 되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서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이게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1961년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문득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고요. 지구상의 어디에서 발생을 한 아주 작은 움직임이 토네이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된 거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아주 작은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나비 효과가 되길 바라면서 한 가지 팁을 주셨어요. 우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스트잇하고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끼시래요. 그리고 집안에 아주 가장 큰 이불을 가져와서 거실 바닥에다가 펼쳐 놓으시래요. 그 먼지가 날 수 있으니까 창문도 열어놓고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 서서 집안의 사방으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번씩 하시래요. 집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래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사를 마치면은 이제 집안에 서랍들이 막 있잖아요. 그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서 이불 위에 놓을 건데 쏟아부으면 절대로 안 되고 달걀을 하나씩 이렇게 놓듯이 물건을 차근차근 이불에다가 이렇게 꺼내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사다 모았는지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지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막 진짜 이유 없이 서로 뒤엉켜 있거나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럼 어떨까요? 부끄부끄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사죄와 존중을 담아서 물건을 하나 집어들고 이 물건을 딱 보면 나를 설레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그냥 간직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이게 없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 마리에가 반드시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래요. 그리고 안녕, 잘 가.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왼쪽에 모아둡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요,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마치고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마치면 뭐 왼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오른쪽 거는 이제 내가 설레이는 물건이니까 내가 집안에다가 그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잇 이런 거에다가 써서 분류를 서랍에다가 제대로 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기부하거나 아니면 요즘 저희 청주 지역에서는 저희 조카도 당근마켓 거기에서 물건을 자기가 쓰던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사람들에게 팔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올라오는데 남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다 뭐 시원찮고 그리고 다 불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더 좋게 돼서 이사를 가는 집의 물건들은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더 잘 돼서 가는 사람들 거니까. 그런 집 것들을 잘 고르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훌륭한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내 물건들을 올려서 뭐 판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기부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버릴 것은 뭐 누구한테 주기에도 조금 민망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아쉬움 없이 버리는 거. 버려야지 또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 설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서랍에다가 정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은 서랍에 넣기 전에 분류를 먼저 하시는 거죠. 한 종류씩.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각기 다른 서랍으로 막 이렇게 낯설은 물건들이 이제 막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같은 종목끼리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랍 속에다가 차근차근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딱 해놓으면 오히려 뭐 어찌 보면은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은 가정일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잘 안 해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번 마음을 딱 먹고 정리를 딱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제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머리가 엉클어지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왜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 일을 딱 끝나고 나면 이건 이제 정리정돈을 딱 하고 구분을 딱 해놓고 하고 이불을 딱 정리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시래요. 반성의 시간. 저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얼마나 세상의 물건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부끄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몸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어요.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분은 나를 찾아왔다가도 다시 획 돌아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김승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팔꿈치와 목 뒤에 떼낀 사람 좋아요? 아,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런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죠. 이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요. 그리고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저는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되게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하고 또 따라하다 보면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효과는 클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씀씀이가 또 올바르게 되고요. 이렇게 씀씀이가 올바르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뭐 시간 같은 것도 절약하게 쓰게 되고 또 사람이 달라지고 가족 간에 다투는 일도 싸우고 다투는 일도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지. 마음이 정리가 되듯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엌, 그 다음에는 옷장, 그리고 차고, 화장실 이런 순으로 치우고 싶어질 것이래요. 그리고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요. 김송 회장님은 이 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메일 온 걸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스팸 메일 같은 거는 그 즉시 삭제를 해버려서 그 메일 정리를 바로바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정리 같은 거 되게 웃긴 게 이제 제가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하고 비아하고 이효리 씨가 나와서 요즘 한참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향 파악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유재석 씨는 바로바로 이런 스팸 메일이라든지 파일이 있으면 그걸 보지 못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한다고 했고 이효리 씨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여기서 성향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효리 씨처럼 파일 정리 안 하거든요. 근데 김송훈 회장님 말씀을 듣고 파일 정리를 바로바로 이메일을 열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흥분이 돼. 다만 내 집을 청소하는 일인데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게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부동산과 투자가 만나면 이제 나중에는 부동산과 이제 금융이 만난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익이 바로 크게 나오는 곳에는 투자를 절대 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도 자식에게도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금방 또다시 없어지는 돈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부를 이룰 수 있는 돈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됐어. 좋아. 근데 가족 안에서 내가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돈이 많은 부자가 됐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게 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 부모, 형제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이 너무 포인트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누구 하나든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을 때 내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근데 그 정도 부자가 됐을 때는 가족들에게 예를 들어서 언니가 폭스바겐 미니 쿠퍼를 좋아하니까 언니한테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언니한테는 그 차를 선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오빠는 남동생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싱글이었을 때 부모님한테 뭐를 해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게 너무 쉽게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김승호 회장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국가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사회 안정망이 무너지고 긴장이 고조가 된대요.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빈부차가 딱 벌어지면 불안함, 서운함과 비난이 난무하게 된대요. 그래서 돈을 버는 규모와 결혼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김승우 회장님의 경우로 유추해서 실수했던 것들과 잘한 것들을 수정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상황 첫 번째는요. 재산 규모가 10억 원 안쪽일 때 이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형제들 창업자금 빌려주는 거, 부모님 집이나 차를 바꿔주는 일 요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대요.
내가 10억 정도 되면 해드리고 싶잖아요. 내 마음은. 하지만 내가 겨우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겨우 막 부자가 된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본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모시거나 뭐 모시는 올케 언니라든지 형수님에게 명품 가방 사주기. 야, 너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조카들 대학 입학 때 노트북 사주기. 필요하잖아. 그리고 가족 단체 식사값 혼자서 내기. 그리고 부모님께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이런 정도는 하시면 좋대요. 그리고 가족 내에 눈에 띄게 고생하는 뭐 여자들이라든지 조카들을 챙기는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때 은근히 가족들끼리에도 질투나 시기가 있고 이럴 때 조금 고생하거나 소외받는 가족들은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챙겨줘야 한다는 거죠. 요때 무리하게 사업자금이나 차를 바꿔주는 정도의 일은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활비 외에 어떤 비용도 정기적으로 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 생활비는 급여처럼 정해진 날에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들어 놔야 된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또 그런 걱정을 하신대요. 만약에 이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자식이 사업이 안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날 일정한 금액을 보내드리고 만약에 내 사업이 점점 커져 그러면 금액을 조금씩 올려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어도요. 생활비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투자 배당비, 투자 배당이라고 이름을 바꿔보시래요.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활비주는 자식 눈치 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잖아요. 젊어서 투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돈 벌어서 그렇게 해서 고생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노력을 해주신 거. 그거에 대한 배당 이익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배당 이익금입니다. 당당하게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름부터 투자 배당금이라고 바꿔서 말씀을 하시라고 합니다. 너무 현명해. 상황 두 번째. 재산 규모가 50억 안쪽일 때. 이때는 부모님의 집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는 시기래요. 사들이는. 부모님 용돈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책임을 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카들한테는 학비를 내주시는 시기. 그리고 형제들이 질투하던 시기가 지나서 안정기를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때는 큰 돈을 써서 행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조카들을 챙겨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제들을 챙기는 것보다 조카들을 챙겼을 때 더 현명하고 또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의 지출인데요. 조카들을 챙기면 사촌들이 친척이라도 가족 공동체 개념이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촌들끼리도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내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부탁을 덜 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학비를 내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그리고 입학 때마다 노트북을 바꿔주고 이러니까 부자 형제가 있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부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카들에게 쓰는 비용이 형제들 사업자금이나 사업 보증이나 보증, 주택자금, 지원 등으로 쓰는 돈보다 훨씬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출이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형제들에 대한 지원, 요거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상황 세 번째입니다.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요.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요. 진정한 게 내가 100억 정도가 넘어갔을 때 챙기는 시기라는 거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들의 가난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중에 사업가 기질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업체를 만들어 주고 직책을 주는 시기고요.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 가문 전체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재산 규모가 100억대를 넘었다면 자기 자산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내 자산이 그냥 내가 벌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굴러서 계속해서 뭉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형제 자매들의 가난을 돌보고 그것들을 내가 끌어당겨서 부자로 만들어줘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해마다 여행을 보내드리는 시기고요. 부모님, 친구분들과 함께 보내드려서 자식 자랑을 좀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시기래요. 네, 너무 행복하시겠다, 부모님도. 그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 사이의 보험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친지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병원비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내가 그냥 자가 보험사가 되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누굴 통해서 하느냐?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 일을 다 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지혜로우세요. 세상에 너무너무 멋져. 나는 김송 회장님의 이런 생각에 남자들, 사업하는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가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버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에서는 아내 무시하고 나가서는 바람 피고 아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예쁜데도 더 못생기고 이상한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근데 김승우 회장님은 야, 사업가가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철학은 정말 우리가 너무 뭐랄까 배워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비단 옷은 아니지만 헝겊이라도 이분이 갖고 계신 이런 헝겊은 좋은 향내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단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김송 회장님은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 속으로 갖고 있는 이 내실이 엄청나게 지혜가 현명이 가득가득하신 분이라서 향긋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하러 갑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대우받고 함께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잘 되고 이러면 이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되게 안타깝지만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진 객체가 만났잖아요. 근데 내 고집대로만 하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뭐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그만이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뢰 그리고 믿음 이런 걸로 정말 이 사랑보다는 더 진한 그런 가족의 그런 더 깊은 감정으로 앞으로의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혼도 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가족의 연을 맺은 이상 서로가 정말 같이 좀 양보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은 조금 더 권장하고 별로 좋지 않아 하는 일들은 서로가 조금 더 배려를 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길이 조금은 이렇게 정말 아스팔트처럼 매끈한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우 회장님의 지혜를 보면은요, 이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정말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 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분도 굉장히 미인이시잖아요. 네. 너무 예뻐. 되게 귀티가 나시더라고요. 네, 그게 김승우 회장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김승우 회장님을 또 아내인 그 부인께서
또 내조를 그만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김승 회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훌륭한 부부세요. 네.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또 한 번 또 느낀 게 그냥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돈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돈에 대한 가치를 내가 따지고 내가 삶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갖고 있는지 이 삶의 가치를 돈의 가치와 함께 같이 내 기준을 잡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인 부를 갖는 거는 시골에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은 자연을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신적인 자유도 그게 부자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태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강희치 구독자님들도요, 이 돈의 속성 더 궁금하시다면 소장하셔서 그냥 마치 갑옷처럼 갖고 계시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정신적인 부자, 경제적인 부자가 되는 길을 한번 부의 추월 차선 같은 느낌이에요. 부의 추월 차선을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떨까 권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